안녕하세요. 다육이 별당 오늘도 낮 시간에는 다육이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렸고요. 밤 11시. 다행히 지금 베란다 불을 켜도 어 잔소리할 딸이 안방으로 가 있고 이 방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잠시 베란다 불을 환하게 밝히고요. 다육이 살펴봅니다. 예쁜 다육이 보면서 사랑스러운 다육이 보면서 음 입꼬리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었던 하루였어요. 묵직한 일을 가득 앞에 두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다 보니까 하루가 끝났는데, 그런데 요 다육이들 보면요,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네요. 예쁘죠? 이러면서 아유 대견하다 기특하다 하면서 너무 이쁩니다. 요 페리도트가 올 때는 요 두 새한테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이 중요한 위치에, 뭔가 다육이 노숙 생활할 때 특히 그 새싹이 나기 전에 새들이 다육이를 찾아들고, 그다음에 초록이들이 낙엽 지고 나서 새들이 다육이 노숙하는 다육이들을 찾아들 고 시절에 다육이 관리 좀 더 신경 써 주고 챙겨 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어 강하게 한 올 가을이었어요. 아무리 이쁘게 잘 키워 놔도 이렇게 한 번씩 생채기를 남겨 놓으면 이 잎들이 다 떨어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, 볼 때마다 속상하니까요. 요렇게 작은 아가들이 셋 올라오면 다섯 식구가 될 것 같은데, 마치 엄마 아빠의 새 아이를 둔 페리도트 가족 같죠. 음 집시 분홍분홍 수북하니, 요 아이는 집시의 특징이 좀 그러하다고 들었는데요. 약간 체관이 마치 철화처럼 하나의 목대처럼 올라와서 다육이들이 나중에 자기 목대로 다 갈라지더라고요. 그런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초보 시절에 얘를 사 가지고 "저 집시 철화를 만났나 봐요."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, 좀 있으니까 다 각자로 금방 분리가 되더라고요. 집시의 특징이 좀 그러했다고 알게 된 경험이었어요. 네르파 빨갛게 입장에 물들어가더니 베란다 와서 색은 얼추 많이 빼고요. 형광 그린이랄까요? 쨍한 연두로 돌아온 네르파. 또 쨍한 연두에 빛을 보여주고 있는 루비 틴트. 그래도 루돌프의 그 코의 빛깔은 그대로 좀 아직까지는 물고 있습니다.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벨타나가 아직 살구빛. 요 아이를 살 때는 벨타나라는 이름도 몰랐고요. 주변에서 누군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보지 못했고요. 그냥 베란다에 다 색들이 초록초록하기만 해서 요 살구빛이 이뻐 가지고 데려와서는 창틀 선반에서 요 아이, 요 예쁜 수영에 반하고 요 빛깔에 두 번 반하고, 동글동글 마치 요런 잎 하나는 둥근 빛이 후리대 잎처럼 동글동글하고, 굳이 말하면 환엽일까요? 요 코사지 같은 벨타나. 저는 벨타나를 또 어딘가에서 만난다면 또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잎꽂이로 올라온 벨타나인데요. 가운데 보라 빛깔도 살짝 물었답니다. 아이고, 아무리 작아도 자기 이쁜 짓 다 하는 것 같아요. 벨타나 잎꽂이가 옆에서 크고 있는데, 상토에다가 영양을 많이 줘서 얘를 좀 빨리 키워볼까 뭐 그런 생각도 생기는 거 있죠. 어제 레드콘 어 레드콘 외두를 분갈이 전에 보여드렸는데, 베란다에 쌍두도 있었네요. 레드코니가 베란다에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키핑장에 또 새 얼굴자리도 있더라고요. 키핑장 레드코니가 제일 못 컸네요. 그러고 봤더니 레드콘 쌍두. 이렇게 하면 러블리 로즈를 요렇게 모아 놓고, 아래쪽에요, 어젯밤에 분갈이한 레드베리
분갈이하고 마무리할 즈음에 딸아이가 너무 베란다가 밝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어 크게 항의했습니다. 크게 항의하는 바람에 제대로 마무리도 못 해 주고 후두둑 그냥 분갈이 끝하고 들어갔고요. 아침에는 베란다에 들어올 새도 없이 이른 출근을 했는데 돌아와서 요 사이사이에 흙을 좀 더 채워 주고 마사도 더 보강하고 차돌, 이게 아마 바닷가에서 주워 왔던 돌이었던 것 같은데요. 작은 돌멩이 하나도 받쳐 주었습니다. 물 줄 때 요쪽으로 주면서 마사가 튀지 않도록, 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이 있길래 돌멩이 하나 꽂아 주었고요. 돌멩이를 꽂아 주니까 레드베리가 더 잘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레드베리 오늘 밤에 보니까 어제 분갈이 해 줬는데도 마치 생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. 예쁘죠? 제가 해 놓고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이쁨에 다들 베란다에서 얘가 햇볕 요구량을 다 못 채울 거라고 키핑장 자리가 있으니까 키핑장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데 키핑장에 또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. 첫물은 베란다에서 먹이게 될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했습니다. 초보 시절에 분갈이 해놓고 나면 물 너무 주고 싶어 가지고 정말 손목을 어디에 붙들어 놓지 않는 한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. 어떻게든 한 방울이라도 꼭 주고야 말고 그랬는데 이게 키핑장에 가져다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챙기는 거죠. 뭐 가서 물 주러 일부러 못 가니까요. 그래서 아마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나 싶고 베란다에서는 사랑이 넘쳐서 내 사랑을 물 주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을 너무 빨리 주었어요. 한 일주일 만에 줘라 해도 4일 만에도 주고 5일 만에도 주고 그랬던, 그리고 두 번째 물 줄 때도 더 빨리 텀을 짧게 해서 물 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밤에 봐서 그런가 참 사랑스럽고 레드가 아니어도 초록베리라도 충분히 예쁜 레드베리 분갈이하고 하루 지났는데도 생기가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. 요건 크리스마스고요. 아이고 요 아이 미니 염자 베란다 들어와서도 색도 안 빼고 착하게 빨갛게 잘 있어주고 있죠. 핑크팁스 아이가 하나이는 바른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이는 살짝 삐뚤어지고 있는, 제 온슬로우처럼 수영이 살짝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의 첫 다육이 라울 1년 반을 키워도 요만큼밖에 못 키웠어요. 이야, 1년 반 다육이 키워도 얼마 못 키운다는 사실을 얘를 보면서 항상 느껴요. 얘는 시트리나인데요. 올 때는 입장수가 훨씬 적었는데 거리대에서 비 여러 번 맞더니 잎이 훨씬 더 입장수가 많아졌어요. 잎이 한 3단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요 아이만 봐도 많이 풍성해졌습니다. 작은 화분 안에서도 다육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표시 같아요. 시트리나고요. 별을 닮았습니다. 아모르 파티 연봉이고요. 내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물음으로 지난 여름에 갔습니다. 요 아래는 풍성한 워터메리가 저녁에 퇴근해 와서 베란다부터 살폈을 때는 꽃대가 창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. 얼른 방향을 좀 돌려 주었어요. 이게 창밖으로 고개를 쭉 뻗은 이쪽 면을 안으로 돌려주고, 이렇게 돌려주고 저쪽은 창밖으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려주었네요. 베란다에서 10일 정도 있으니까 고개가 햇볕 쪽으로 좀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아직 개화는 하지 않았고 한 일주일 상간이면 어떤 곳에선 꽃이 피어날 것도 같은 상태랍니다. 안개꽃처럼 수북하게 피워줄 워터메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화분이 요 토분 타입 요거는 바닥에 이렇게 물 주고 나면 요렇게
매끈한 바닥에 두면 물 빠짐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육이 화분들은 다리가 있고 이렇게 약간 들 수도 없네요. 들어지지도 않는데 좀 들려야 물 빠짐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다육이 화분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토분이 가성비도 좋고 좋긴 한데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두었을 때는 물 빠짐이 나쁜 것이 단점이더라고요. 워터멜이 아직 꽃피기 전입니다. 이렇게 긴잎이 비 맞고 들어와서 얘는 물 주는 텀이 짧은데 아직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정말 자고 하나 내는 거 보려고 1년 반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요. 긴잎 자리로 돌아가고요. 심야에 이렇게 워터멜이 포함 창틀에 있던 다육이들, 또 어제 분갈이 했던 레드벨이 베란다로 들어오기 전에 빗물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10여일을 지내는 동안도 큰 변화 없이 잘 있어줘서 예쁘다 하면서요. 저는 잠들기 전에 이 아이들 봐서 좋고요. 너무 좋습니다. 다육이 보면서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어서 좋고요. 또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오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리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응원하면서요. 또 봬요.